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다냐 선생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곱씹어 보게 됐는데요. 과연 어제 오늘 나오는 흐름으로 이제 동텄다고 판단을 해봐도 될까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다냐 선생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한 몇 시쯤 지금 우리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다냐 선생님께서 주포따 시간을 통해서 시장이 한 3대 정도 매를 맞아야 네.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을 거 다 맞았나요? 이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네, 일단 지난 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일단 우리가 10월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3대 매를 맞을 수 있다. 일단 금요일 날 한 대 맞았고 월요일 날 맞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 매가 끝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매가 이제 끝이 나왔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냐, 방어적인 투자를 할 거냐,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인데 고민하지 마세요. 반반, 고민될 땐 반반. 이렇게 공격과 방어 이렇게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격을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또 방어를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방어해야 할지 추가적인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 우리 주포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단칼 전략을 시간을 통해서 방어는 잘한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말씀을 해주셨던 방어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KG케미칼이 96% 가까운 수익, HDC, 두산, 하나생명 이런 종목들도 보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GTS, 액토즈 소프트가 3자리, 휴맥스가 126, 태용이 204%까지 갔습니다. 아니 제가 7월달 잘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 정도까지 갈까라는 마음이 내심 있었는데 눈으로 또 증명이 되네요. 7월에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 저평가적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을 길게 보자. 3년 만기, 3년 만기 100% 만족하자, 50% 만족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많은 분들이 뭐 격려도 있었지만이야 저 PBR 이거 이익이 반영된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말 시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지금 시장과 6월 시장이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보수적으로 가자고 했던 저 PBR과 저 퍼 주식들을 편입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매기가 왔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안신 앵커님께서 말했던 비트코인처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월 시장과 지금 현재 시장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적금 탄 기분인데요. 오늘도 주목할 만한 실적주 5선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제일 궁금해요. 네.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 시장은 일단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단계 더 확인된 바닥은 아니지만 최근 저점, 화요일 저가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밀릴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바닥 징후는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분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 규모가 점차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연기금, 지금 시장에서 연기금이라든 금융투자들의 매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수급을 더 한 단계, 개인들 매도와 함께 악화시키는 요인이고,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코스피 지수 선물의 외국인 비중이 75%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70.57로 비중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지금 시장은 위축된 그 투자 심리와 수급 공백이 결국에
선물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웩더독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 것들은 일별 거래대금을 보면 알아요. 지금 보면 10월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마감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9월 말 그 10월 전주에 봤을 때는 11조까지 갔다가 10조 4천억까지 줄어들죠. 물론 9월 말 최악의 상황보다는 나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지금 지수의 앞으로 조정권에서도 바닥권을 가늠할 수 있는 거는 9월 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우리가 봐야 될 게 주식 시장이 지금 가느냐, 강하게 갈 거냐, 약하게 갈 거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결국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공모주, 빅히트, 공모청약에서 많은 분들이 심한 내상을 입으면서 지금 공모주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 요건이 아직까지 정책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악재 요인입니다. 악재 요인이고요. 하지만 이 악재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마켓머니 펀드거든요. 지난주까지는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기관들의 역할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마켓머니 펀드 자금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전단체 시장이라 단기 자금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빠져나갔다가 최근 3조 8천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시장의 유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동성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 해결돼야 될 게 3억으로 확정됐든 뭐하든 대주주 요건이 확정돼야 된다. 이 말을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요 부분도 있습니다. 신용 거래, 신용융자 부분이 감소했다 다시 증가됐다가 이제 최근 들어 다시 조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소돼서 건강한 시장 여건을 만들었을 때, 즉 유동성을 보고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던 게 원달러 환율 부분, 그 다음에 유가 부분이라든가 크레딧 디폴트 수합, 이 부분을 많이 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원화 강세 기조로 추세 전환이 됐다. 단순히 수요 공급에 의한 일시적인 수요 공급에 따른 원화 강세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원화 강세가 나오면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안 좋아서 기업 실적에 부담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2008년도 기억해 보세요. 2007년 11월, 12월 환율은 930원, 920원에 있다가 낙수 효과로 해서 대기업이 잘 돼야 국민들의 소비가 된다고 해서 환율이 1,800원까지 갔거든요. 기업들은 자금을 쟁여놨지만 우리 개인들 좋아진 거 없습니다. 결국에 개인들 주머니에서 삥 뜯어다가 대기업 곡간 채워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1,05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크게 시장에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 다음에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보더라도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지금 시장을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불확실한 거는 국내 변수도 아니고 국내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언제 회복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예탁금도 줄어들고 있고 일평균 거래금도 줄어들고 있고, 이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개인 투자들 매도에 나서고 있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도 있을 수 있지만 대주주 요건 가세했던 양도세 부분까지도 일단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개인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3억 원으로 하는 거는 이 통계 기준이 언제냐면은
2010년대 초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접목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을 빨리 잡지 않으면 개인들에 대한 매물은 나올 수 있고 결국에 이게 확정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연말까지는 13조 원 이상 단기 잠재 매물화될 수 있죠. 그러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악재 요인일까요? 그렇죠. 코스닥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연기금들도 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국내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해외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것도 결국 어떤 시장에는 불안 요인이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명확한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19 확진한다.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셧다운 우려지만 이제 세계 각국도 셧다운보다는 경제 활성화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큰 요인은 되지 않는데 결국에 어느 거냐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 기술주들에서 공매도가 증가된다라는 것이 결국에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고요. 결국에 원화 강세가 지속적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미국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 달러의 약세를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은 불안정한 악재 요인들을 비치는 것들만 있지만 과연 악재만 있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이걸 보시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난번에 봤지만은 이미 지난주 추세 원화 강세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50원까지 가든 1,100원까지 가든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여기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워낙 강세면서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근데 가장 큰 게 여러분들 항상 주목할 거 변동성 지표 한번 보세요. 어제 미국 다우나 나스닥도 플러스로 끝났는데 변동성도 또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뭐냐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은 대선의 결과가 완전히 마무리됐을 때 그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소식이었는데 과연 이 악재들을 개선시킬 만한 것들이 뭐 있냐? 한번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여건은 6월달 시장과 흡사 비슷하다. 우선주들이 지금 움직였다가 그 6월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선주들 강세도 움직였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선주가 움직이는 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결국에 우선주를 선호한다라는 건 배당이라는 건데 안정 성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선주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지난주부터 보십시오. 처음부터 움직인 게 어떤 거냐면 보험업종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업종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종, 대중주들이 움직였어요. 그 옛날 트로이카 맞습니다. 트로이카라고 하는 네. 표현이 기억나네요. 그럼 증권주는 왜 못 가냐? 4분기 결국에 대손충당, 펀드에 대한 대손충당 때문에 4분기 실적 우려가 증권업종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이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대중주가 움직인다는 건 시장의 질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견조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 보셨으면 재밌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소재 부품 장비 쪽들만 치중했었는데 최근 소리 소문 없이 나오는 게 섬유의복. 이거 진지게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유통.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이런 것들의 실적 개선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즉 내수주들이 부각되는 것도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주들의 실적 부진, 지수 변동성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제일 재밌는 모습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지수가 쭉 빠졌다가 장 마감 무렵에 올라가면서 인터플렉스라든가 LF라든가 이런 업종 대표주, 중형주, 옐로칩 맥락들의 업종 대표주들이 밑꼬리를 길게 만든 양봉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밑꼬리가 길고 양봉이 나온 업종 대표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악재들이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즉 저가 매수, 대기 매수세는 형성됐고 주가의 바닥권을 확인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읽어내면서 여러분들 겁내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화 강세 결코 악재 아닙니다. 수출 기업체들의 생산성은 우려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수입 비중도 크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고, 두 번째도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들, 일반 서민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요건 돼요. 악재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 SK 하이닉스에서 인텔 랜드 사업 부분을 인수했죠. 그렇다면은 미국 산업에서 반도체 영향력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금리 부분. 어제 이주열 하는 총재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거는 결국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거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한국이 금리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내비쳤죠.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게 FED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재 눈앞에 닥친 거는 대선 변수.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제일 크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을 때는 시장에는 새로운 기회로 될 수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신업종, 구업종들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수급 불균형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 시장에 한 번 더 9월 지수 하단까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매도 쪽이 아니라 현금을 확보하자고 했던 근거가 이 현금을 가지고 결국에 실적 예상되는 기업체들,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이따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떤 걸 보시냐면요. 고배당입니다. 지금 은행업종분들의 평균 배당 기대 수익률이 5%입니다. 지금 시중금리 2%대죠. 그렇다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안정성을 추가했을 때는 고배당 쪽에 대한 시장의 매기는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최근 은행업종분들이 움직였던 가능성들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체들은 오히려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할 수 있다. 특히 고배당 기업인데 실적도 좋아지는데 오히려 주가는 못 가는 게 있어요. 현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것. 그런 것들은 배당 수익과 투자 수익을 같이 취할 수 있는 일거양득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실적이 베이스 되면서 연말까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 5선을 공개를 해볼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휴비스, 신텍, 코스맥스 MBT, 코스모 신소재, FNC 엔터까지 네. 엔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시간상 저희 그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못 들은 네. 걸로 기억나거든요. 더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지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제가 그 지난주에 전 종목 쭉 해보니까 75개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낮은 것이 75개 있다는데 그중에서 골랐던 게 이 5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5개 종목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조정에서도 주가 하락은 작았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게 어떤 거냐면 요걸 한번 보여줄게요. 코스모스 MBT죠. 코스맥스 네. NBT. 예. 자, 코스모스 MBT 역시 이거는 지금 시장과 굉장히 부합되는 거예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건강, 기능성 건강식품이죠. 일단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되면서 얘들 역시도 시장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나오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가는 바닥권이면서도 또 봐야 될 게 재무제표 그렇죠. 봐야겠죠. 실적 수를 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보시면 분기별로 보더라도 적자였다가 이제 반기,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연간으로 보더라도 자, 2020년도에 90억 작년 적자에서 38억 이익 전환되고, 그러면서 이익 폭이 어떻습니까? 2021년도는 281억, 2022년도는 391억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 개념의 이익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주가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들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제자리 찾아갈 수 있고 탄력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저금 주식으로 차근차근 모아놓으시면 틀림없는 거는 다냐 선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다림의 미학은 수익이라는 것, 보상은 수익이라는 거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모으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적금주가 운 좋게 3개월 적금주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기본기를 잘 챙겼더니 주식장에서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냐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내일 또 주포따 시간을 통해서 뵐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